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8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느 쪽에 있느냐, 삶의 양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놓고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적으로 봐야 됩니다. 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국군을 지휘하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의 반역적 행위를 했습니다. 즉 북한군과 북한 노동당 정권을 주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주적 없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적이 없는 군대는 해산하든지 또 다른 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문재인의 행태를 보면은 북한군과 김정은은 적이 아니다. 그럼 적이 누구냐?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 자는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이념의 속성상 이 점을 문제로 인식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 때 초대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을 캠프에 영입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 대선 국면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이완건 전 공군참모총장입니다. 어제 윤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공군 호텔에서 열린 국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정권은 우리 군을 적이 없는 군대, 목적이 없는 군대,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만들었다.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저인력,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체계로 전환하겠다. 라면서 두 전 총장의 영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캠프 국방정책공약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이완건 전 공군참모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김용우 전 총장은 2017년 8월에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이 되었는데 그때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수 파괴 발탁이다. 즉 중장이 대장 자리에 대장이 보임되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 총장은 공군작전사령관을 거쳐서 합참군사지원본부장으로 있다가 공군총장에 발탁되었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은 보통 이 공군작전사령관을 지낸 사람이 아닙니다. 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초대 참모총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두 사람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는 것은 우선 이 군인들에게 그리고 예비역들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대세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하면서 무엇보다도 두 전 총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정확하게 가진 그 문제의식대로 이 주적을 없앤 문재인 정권의 문제를 직접 공격한다면은 아마 대선에서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문제는 그동안에 수많은 반대한민국적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주적을 갖지 않는 군대는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반드시 김정은 정권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야 합니다. 적개심이 의무입니다. 적개심과 함께 정의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애국심이 나오는 거죠. 애국심은 적개심과 정의감을 보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김정은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김정은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연설을 한 것이 여러 반역적 행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기억만 되살린다면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걸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째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거. 이거는 헌법 제3조 위반이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한다고 했으니까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이 아니고 김정은은 북쪽을 관할하는 불법단체의 수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2018년 9월 17일 평양연설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고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했어요. 그 물리상 나는 김정은의 부하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9.19 군사합의서를 통해서 수도권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는 공군력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 자가 대한민국 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스스로 김정은을 주적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주적이 된 거죠. 그리고 남로당 무장폭동인 제주도 4.3 사건을 미화를 해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통일을 꿈꿨던 사람이다. 좋은 나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역사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진압한 국군과 경찰을 그 국방장관, 경찰청장 있는 자리에서 국가폭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러면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영복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본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주적이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 건설 세력에 대해서는 특히 피 흘려서 대한민국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가진 이자의 증오심, 냉담함, 그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이거죠. 6.25를 남침이라고 하면 간단한데 6.25를 내전이면서 국제전이었다고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의 시각으로 2017년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거. 천안함 이 정권이 보여주는 천안함 폭침 피해자들에 대한 푸대접 그리고 백선엽 장군 등 대한민국을 피로서 지켜낸 사람들에 대한 냉담함을 넘어선 어떤 정오감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을 형해화시켜서 한미동맹을 지금 해체를 향해서 몰고 가려는 의도 이걸 다 합치면은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왜냐? 문재인이 김정은을 주적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보았으니까 국민들은 문재인을 주적으로 또 문재인 노선을 추정하는 세력을 또는 후보를 주적으로 봐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윤석열 후보가 이번 경선 또는 만약 후보로 확정된다면 대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를 해야 국민들이 분노 투표로서 내년 3월 9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